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홍영기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혼 사건 많이 하잖아요. 네. 이혼 사건도 많이 하고. 홍 변호사님, 이혼 사건 하는데 좀 힘들지 않아요? 사실 이혼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또 힘들거든. 법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공부할 것도 많고 판례도 많이 쌓이고 그것도 이제 힘들지만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의뢰인도 얼마나 또 힘들어서 오시겠어요. 의뢰인도 많이 정말로 힘들어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또 이제 다 이제 잘 대해드려야 되고, 또 상대방은 또 얼마나 공격적이에요. 상대방은 진짜 너무 적대시 공격적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혼 사건 안 하는 변호사님도 꽤 돼요. 이게 한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 사건 안 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혼 전문이니까 이혼 사건 많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근데 우리도 힘들지만 사실 의뢰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혼 생활 하면서 서로 또 맞지 않아서 또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드니까 우리가 또 그런 힘든 분을 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약간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힘들게 사셨다가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혼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인천 홍영기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조정 사건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방에 있던 조정 사건. 자, 실제 사건, 저희는 실제 사건만 하죠. 그건 지방에 있던 조정 사건으로 이제 담당 변호사 홍영기 변호사님이 이제 진행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었어요? 저희 의뢰인께서 이제 40여 년간 이렇게 별거를 하신 사건인데 40년 동안 별거했다고?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하시면서 네. 뭐 다른 분과 이제 아이도 낳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혼만 되지 않아서 그 서류상으로는 다른 분과 이제 혼인이 된 상태로 남아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부인이 있었고, 근데 이혼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이제 별거를 했겠죠. 뭐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이제 별거를 했겠죠. 별걸 하는데 아마 그 원래 부인이라고요. 원래 부인분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으셨나 봐요. 이혼은 못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 굉장히 많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를 이혼 절대 못해. 내 사전에 이혼 없어. 특히 예전에는 그런 분이 많으셨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이혼 안 해주는 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별거를 시작했단 말이야. 또 사람이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혼자 살기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성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아이까지 낳고. 그러면 이제 다른 가정을 이제 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이분이 막 바람둥이라서 막 그냥 뭐 그렇게 뭐 만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착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잘했다고는 볼 수 없죠. 본부인하고 이제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결코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어떻게 이미 그렇게 사건을 발생을 했고 또 아이까지 낳기 때문에 그 가정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혼외자가 되는 거고. 근데 아니 40년이나 지나서 하는데 그 전에는 왜 이혼을 안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원래 부인분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한번 이혼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당시에 변호사의 이제 조언을 듣고 그 소송을 이제 취하를 하시고 이제 마음만 이제 끓이시다가 다시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 대표님을 보고 나 이혼을 좀 이 변호사님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로 찾아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거 뭐 좋아야 되는지 안 좋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저 변호사 만나면 이혼 시킬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좀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파탄주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파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파탄주의가 뭐예요? 이미 이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뭐 유책성을 따지지 말고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처럼 여러분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보시면 다 부부가 우리 이제 이혼합시다 하면 이혼하잖아요. 뭐 서로 이혼하네 안 하네 싸우지 않고, 그게 대부분 나라는 한 별거가 1년 정도 이제 이상이 되면 도저히 이 부부가 이제 재결이 어렵겠구나 해서 법원에서 이혼을 해줘요. 상대방이 설령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특별히 뭐 싸움이 없죠. 어차피 이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직까지 유책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유책주의는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해야 돼. 반대로 내가 잘못하면 이혼이 안 돼. 유책 배우자는 이혼이 안 돼. 근데 이 사건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애까지 낳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명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책 배우자가 이혼이 안 된다. 그런 판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한 거죠. 40년 동안. 그게 그게 뭐냐고. 40년간 이게 이혼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본부인이 무슨 크게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이혼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40년간
그 부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죠? 네. 부인도 얼마나 힘들었고 남편도 힘들었고 새로운 가정도 또 이 새로운 여성분도 힘들고 그 아이는 또 무슨 죄냐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뭐 아버지 정상적인 부부 그 가족 관계가 아니잖아요. 혼외자로 남는 거고. 사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오셨죠. 저를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자,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재판 과정이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판례 하나를 이렇게 검토해 보라고 주셨는데 그 판례를 보니까 유책주의이긴 하지만 이렇게 별거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그 이제 그 별거 생활이 고착화됐고 누구의 유책성을 좀 따지기는 어렵다라는 판례가 있는 거를 봤고요. 그래서 그 판례가 또 마침 이 일회인과 그 별거 기간이 똑같으시더라고요. 똑같았어. 야, 거의 비슷한 사건이야. 야, 그래서 그 판례를 딱 재판부에 제출한 거예요. 제출하니까 재판부께서 그러면 한번 조정을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자,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제 법조인들은 이 법조항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래서 판례를 검토해보라고 한 거니까. 또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 제가 또 전달해드렸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경우예요. 유책 배우자,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 어쨌든 별거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이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왔고 그렇게 파탄 상태가 오래됐는데 소송을 했는데 역시나 예전의 판례에서 어떻게 돼요? 예전 법원 판결은 기각이 돼 있죠.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 그게 유책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책배우자 기각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났어요? 설령 유책배우자를 하더라도 이혼이 될 수 있다. 언제? 특별히 이게 부부가 좋아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대방도 겉으로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력을 안 했거든. 결국은 뭐 10년, 20년 되는데 그게 무슨 노력을 하냐고. 그건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 그 대법원 판결을 이제 주도하신 그 대법관님이 예전에부터 이제 강의도 들었고 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아예 이 분야의 이론이 그냥 아주 탁월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도 약간 제 생각에는 이 파탄주의도 조금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 강의하는 거 들으면은 뭐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 뭐 과거에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우리 판례 그런 경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한 유책주의에서 사실 얼마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이 되려다가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는데 거기서도 판례에서도 예외적인 사유가 좀 넓게 인정됐죠. 오기란 보호적 방점뿐만 아니라 뭐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양육비를 지급한다든지 생활비 지급한다든지 뭐 충분히 이제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다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겉으로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력하는 모습을 안 보였을 때 그럴 경우에 이미 부부관계가 형해화된 거 아니냐. 형해화. 이미 깨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외국처럼 파탄주의로 가는 지금 길목이에요. 언젠가는 바뀔 예정이다. 저희가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판례를. 그래서 언젠가는 판례가 바뀔 것 같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정기일에 상대방도 나오셨나요? 예, 상대방까지 출석했습니다. 상대방 나오셨고 우리 의리는 이제 안 나오셨죠. 예, 우리 변호사만 나와야 되니까 아마 좀 보기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예, 좀 껄끄럽다고 하시네요. 뭐 30년, 40만에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부 인사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뭐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상당히 껄끄러워. 차라리 그때는 안 나오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변호사한테 이제 일임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럼 상대방이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본인은 뭐 이혼해줄 마음이 없다. 이혼해줄 마음이 없다.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득했어요? 자녀분들도 이제 다 성인이 되셨고 뭐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뭐 혼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맞냐 이렇게 조정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쪽도 주장을 하셔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뭐 재산 분할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으면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야, 우리 홍 변호사님이 상대방 설득하고 정말 어쨌든 저희가 상대방도 존중해야겠죠. 상대방이 뭐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뭐 형식적이나마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저는 그것도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뭐 그분을 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절대로 뭐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장은 뭐예요? 현재와 미래를 보자. 과거를 이제 그만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별거에서 왕래도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왕래도 거의 없는데 이게 무슨 부부냐고. 서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젠 정리하는 게 맞다. 상대방도 내심 마음으로는 그래도
많이 좀 아쉬웠겠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후련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조정 끝나고 사인했을 때 좀 표정이 어떠셨어요? 상대방께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나신 표정이셨는데 나셨겠지. 이제 조금 마음을 이렇게 놓고 후련하신 표정이. 그렇죠.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재산적인 보상도 하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사람에게 명분이 필요하거든. 나는 내 신념이 있잖아. 나는 죽어도 이혼 못해. 이혼하면 안 돼 하고 하면 옆에서 이거를 사실 뭐 또 변호사라든지 뭐 법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딱 이렇게 뭐라고 자문해주면 또 그걸 잘 들으세요. 나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근데 주변에서도 예를 들어서 절대 이혼하면 안 돼. 그럼 절대 이혼 안 하겠죠. 본인의 생각이 더 굳어지는데 주변에서는 도와줘야 돼. 예를 들어서 자녀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이제는 이혼하고 너도 너 갈 길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좋은 사람 만나라. 예를 들어서 별거가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이 남자만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 여자분의 인생은 뭐가 돼요? 그래 그 여자분도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또 색출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부부가 이혼하려고 한다. 근데 5년 별거했다. 남자는 안 돌아간다. 여자는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살겠냐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자문을 잘해주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상대방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새로운 또 출발, 또 행복해지시길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2인자 홍영기 변호사의 성공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